안녕하세요. 이밤새 TV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올려드렸던 조경의 개념과 동서양의 조경 양식에 대한 기출 보건 문제와 모의고사를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조경 기능사 필기 과정을 5개 파트로 나누었고요. 총 900문제 중에서 조경 일반 분야 120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국가별 조경을 이루는 명칭으로 틀린 것은 1. 미국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2. 한국 조경 3. 일본 조경 4. 중국 원림. 정답은 3번 일본 조경입니다. 일본은 조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좁은 의미의 조경으로 정원사가 식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가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조경은 넓은 의미의 조경으로 조경가가 정원을 포함한 5개 공간 전반을 다루는 개념입니다. 중국은 원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북한도 동일합니다. 다음입니다. 2번. 미국 조경가 협회가 내린 조경에 대한 개념 중 시기가 다른 것은 1. 조경은 자연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2. 조경은 실용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3. 조경은 문화적, 과학적 지식의 응용을 통하여 설계 및 계획하고 토지를 관리하여 자연과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4. 조경은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조경은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미국 조경가 협회가 1909년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1975년에 새롭게 내린 조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인 조경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의 체계적 평가와 용도상 적합도를 판단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휴양시설 등을 개발. 2. 대지를 분석, 종합하고 이용자를 분석하여 대지 특성에 맞게 자연 요소와 시설물을 배치하는 역할. 3. 수목식재, 조경재료 선정, 포장, 휴게시설 등 시공을 위한 설계자로서의 역할. 4. 개인의 미적 감각으로 주택의 정원을 꾸미는 데 주력하는 정원사로서의 역할. 정답은 4번입니다. 조경가의 일반적인 역할은 조경 계획 및 평가, 단지 계획, 조경 설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요. 4번에 개인의 미적 감각으로 주택의 정원을 꾸미는 데 주력하는 정원사로서의 역할은 좁은 의미의 조경가의 역할로서 일반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4번. 우리나라에서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답은 2번 197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개발로 국토의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자연 경관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는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조경의 대상을 분류할 때 유형이 다른 것은 1. 어린이공원 2. 근린공원 3. 역사공원 4. 지질공원. 정답은 4번 지질공원입니다.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종류이고 1번과 2번, 3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유형입니다. 6번 조경 분야 프로젝트 수행 단계로 적합한 순서는 1. 계획, 설계, 시공, 관리 2. 시공, 계획, 설계, 관리 3. 설계, 계획, 시공, 관리 4. 설계, 시공, 계획, 관리. 정답은 1번입니다. 조경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는 계획, 설계, 시공, 관리 4단계입니다. 자료의 수집, 분석, 종합하는 계획 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이 끝나고 식생 및 시설물 이용 관리를 하는 관리 단계까지 4단계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오래된 정원은 1. 공중정원 2. 아람브라 궁전 3. 스토우원 4. 베르사유 궁전.
정답은 1번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은 고대 서부아시아 때 조성한 정원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현대의 옥상 정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람브라 궁전은 중세시대 스페인 때의 건축물로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이슬람 문화의 꽃이라고 합니다. 3번의 스토우원은 18세기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으로 브릿지맨이 설계하였고 하하 기법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4번의 베르사유 궁원은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의 대표적인 정원입니다. 8번 고대 서부아시아의 조경 중 현재 공원의 시초가 된 것은 1. 공중정원 2. 수렵원 3. 묘지정원 4. 신전정원. 정답은 2번 수렵원입니다. 서부아시아 때의 수렵원은 궁전 내에 조성된 사냥터로 왕과 귀족의 사냥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늘날 공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9번. 고대 로마의 주택정원은 3개의 중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손님을 위한 공적 장소에 속하는 것은 1. 아트리움 2. 페리스틸리움 3. 포룸 4. 지스터스. 정답은 1번 아트리움. 고대 로마의 주택정원 공간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중정은 아트리움으로 손님을 위한 공적 장소, 제2중정은 페리스틸리움, 가족을 위한 사적 장소, 제3중정은 지스터스, 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주택 구성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10번. 중세 무굴 제국인 인도의 대표적 건축물은 1. 지스터스 2. 타지마할 3. 아람브라 궁원 4. 페리스틸리움. 정답은 2번 타지마할입니다. 무굴 인도는 물과 녹음수를 중시했고 대표적인 건축물은 바그와 타지마할이 있는데 바그는 피소형 별장이었고 타지마할은 이슬람 건축의 백미로 불려지고 있고 사자한이라는 왕비 몸 타지마할을 추념하게 만든 묘지와 정원이 결합된 묘지 정원입니다. 11번. 고대 로마에서 집회와 휴식의 장소로 광장의 성격을 띈 공간은 1. 페리스틸리움 2. 아고라 3. 포rum 4. 아트리움. 정답은 3번 포rum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리스는 주택정원보다 공공조경이 발달했는데 최초로 광장의 개념이 등장해서 아고라라고 하고요. 아고라가 발전해서 로마에서는 포rum이라는 로마의 광장이 생겨납니다. 지배 계급을 위한 공간이었고 집회와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2번. 중세 수도원의 전형적인 정원으로 예배실을 비롯한 교단의 공공 건물에 둘러싸인 네모난 공지를 가리키는 것은 1. 클라우스트룸 2. 포rum 3. 아트리움 4. 페리스틸리움. 정답은 1번 클라우스트룸입니다. 클라우스트룸은 중세시대 수도원의 정원으로 예배실을 비롯한 교단의 공공 건물에 의해 둘러싸인 네모난 공지를 가리키고요. 교차점에 수목을 식재하고 수로를 만들어서 지상 낙원을 피원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클라우스트룸은 라틴어로 닫혀 있다는 말로 수도자들이 회랑 안에서 운동 생활을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3번. 중세 인도의 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녹음수를 중시하였다. 2. 귀족의 별장인 바그가 발달하였다. 3. 경사지에 노단 건축식 정원 양식이 유행하였다. 4. 소화류는 발달하지 않았으며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높은 울담을 조성하였다. 정답은 3번. 경사지에 노단 건축식 정원 양식이 유행하였다. 노단 건축식 정원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정형식 정원 양식입니다. 중세 무굴 인도의 정원은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계와 목욕, 종교적 행사에 이용되었고 녹음실을 중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바그와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중세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정원 양식을 가진 것은 1. 스페인 정원 2.
이탈리아 정원. 3. 영국 정원. 4. 프랑스 정원. 정답은 1번 스페인 정원입니다. 스페인은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이 절충되어 나타납니다. 파티오, 중앙정원 중심의 내향적 공간을 추구했습니다. 스페인은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했던 역사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아랍 문화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아람브라, 알카사르, 알칸타라 등 알로 시작하는 명칭과 단어들은 대부분 무어인 중세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던 무슬림들의 유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15번.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정원은 1. 베르사유 정원. 2. 타즈마할. 3. 아람브라 궁원. 4. 이스파한. 정답은 3번 아람브라 궁원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성으로 설이 함유된 흙으로 지어서 붉은 성이라고도 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이슬람 문화의 꽃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비례에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고 분수를 배치했습니다. 16번.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정원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엄격한 고전적인 비례를 준수하였다. 2.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구획하는 매듭화단이 유행하였다. 3. 평면적으로 강한 축을 중심으로 정형적 대칙을 이루고 원근법을 도입하였다. 4. 지형과 기후로 구름과 경사지에 빌라가 발달하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 매듭화단은 중세에 시작해서 영국에서 크게 발달했습니다. 매듭화단이라는 것은 주먹이나 회항목을 이용해서 여러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정원을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정원의 특징은 엄격한 고전적인 비례를 준수하고 수학적 계산에 의한 구성을 하였고 지형과 기후로 구릉지와 경사지에 빌라가 발달하고 16세기에는 경사지에 노단 건축식 정원 양식이 발달했고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이라고 대량의 식물을 사용하고 대규모의 토피어리를 사용하고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였습니다. 다음 17번. 여러 단을 만들어 그곳에 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이탈리아 정원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조경 기법은 1. 하하 기법. 2. 캐스케이드. 3. 토피어리. 4. 평면 기하학식. 정답은 2번 캐스케이드입니다. 이탈리아의 노단 건축식 정원의 양식을 보면은 지형으로 인해서 경사지와 단을 이용하여 물계단을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물계단과 분수 등 다이나믹한 수경관 연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18번.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정원에 속하는 정원 양식은 1. 자연풍경식. 2. 절충식. 3. 중정식. 4. 평면 기하학식. 정답은 4번 평면 기하학식입니다. 프랑스 정원은 평탄한 지형과 풍부한 산림 특성으로 평면 기하학식 조경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19번.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의 르 노트르가 설계한 최초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은 1. 보르비공트 정원. 2. 스토우원. 3. 버켄헤드. 4. 센트럴 파크. 정답은 1번 보르비공트 정원입니다. 프랑스 정원에 대표적인 건축물로 두 개가 있는데 보르비공트하고 베르사유 궁원이 있습니다. 보르비공트는 최초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입니다. 베르사유 궁원은 평면 기하학식의 대표작이며 300헥타르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정형식 정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영국 정형식 정원의 특징 중 매듭화단이란 무엇인가? 1. 낮게 깎은 회항목 등으로 화단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획한 화단. 2. 가늘고 긴 형태로 한쪽 방향에서만 관상할 수 있는 화단. 3. 카펫을 깔아놓은 듯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을 펼쳐진 화단. 4. 수목을 선정하여 정형식 모양으로 미로를 만든 화단. 정답은 1번입니다. 매듭화단은 중세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유행했던 화단으로 회항목 등으로
화단을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21번 18세기 후반 낭만주의 사조와 함께 영국에서 성행했던 정원 양식은 1. 정형식 2. 중정식 3. 후원식 4. 풍기형식. 정답은 4번 풍기형식 정원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이 발달한 배경을 보면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계몽주의 사상이 대두하면서 자연 조건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순수한 영국식 정원의 창조 욕구가 생기면서 자연풍경식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22번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 라는 말을 남긴 영국의 낭만주의 조경가는 1. 윌리엄 켄트 2. 브릿지맨 3. 험프리 랩턴 4. 하워드. 정답은 1번 윌리엄 켄트입니다. 18세기에는 유명한 영국 자연풍경식 조경가가 많은데 그 중에 윌리엄 켄트는 근대 조경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고 영국의 전원풍경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부드럽고 불규칙적인 연못, 시냇물과 곡선의 원료를 설계하고 자연풍경을 실감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영국의 정원 양식에 사용하였던 하하 기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2번 정원 경계를 수로처럼 깊게 파고 수로 가운데 울타리를 만드는 기법. 하하 기법은 영국 풍경식 정원과 브릿지맨이 스토어원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우측의 사진을 참고하시고요. 하하 기법은 담을 설치할 때 도랑이나 계곡 속에 설치해서 경관을 감상할 때 물리적인 경계 없이 전원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24번 19세기 영국의 버켄헤드 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843년 조셉 팩스턴이 설계하였다. 2. 공적 위락용과 사적 주택부지로 나누어졌다. 3. 미국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 공원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4. 영국의 대표적인 정형식 정원이다. 정답은 4번이죠. 19세기 영국은 사적 조경에서 공적 조경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귀족 계급의 개인 중심에서 산업혁명을 겪으며 공업도시가 형성되고 시민들을 위한 공적 개념으로 전환되었고 왕가의 영역을 대중에게 개방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원으로 버켄헤드 파크는 1843년 조셉 팩스턴이 설계하였고 공적 위락용과 사적 주택 부지로 이분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민의 힘으로 설립된 최초의 공원입니다. 미국의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 공원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25번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옴스테드의 단독 계획에 의해 설계되었다. 2. 그린스워드 계획에 의해 조성되었다. 4.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이다. 4. 영국 버켄헤드 공원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세기 미국은 도시 거주자들이 지방에 별장을 지으면서 조경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이민 인구가 증가하면서 뉴욕시 중앙부에 344헥타르의 대규모 공원을 축조했고 센트럴파크는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이며 남북으로 4.1km, 동서로 830m에 이르는 큰 규모로 옴스테드와 보우가 설계했습니다. 옴스테드는 현대 조경의 아버지로 센트럴파크를 설계하였고 조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조경가라는 전문 직업은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6번 도시와 시골 생활의 이점을 결합하여 주민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류의 전원도시 계획을 제창한 사람은? 1. 옴스테드 2. 하워드 3. 엘리엇 4. 다니엘. 정답은 2번
영국에서는 하워드가 전원 도시론에서 도시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 생활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 이론을 주창하였고, 미국에서는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을 계승한 주거지 개발 모델로 뉴저지의 레드번 도시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자동차의 발달과 이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7. 다음 중국식 정원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징주의보다는 상징주의적 축조가출을 이루는 사의주의에 입각하였다. 2. 자연경관의 조화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태호석을 사용한 석가산 수법을 사용하였다. 4. 돌이나 모래로 바다나 계류를 나타내는 고산수 기법이 발달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고산수 기법은 일본의 조경 양식이고, 중국 조경의 특징을 보면 사실주의보다 상징주의적 축조가출을 이루는 사의주의적 표현,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인위적으로 암석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연못을 만들어서 자연미와 인공미를 겸비한 정원, 자연 경관을 주의 요소로 삼으나 경관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국 조경의 특징입니다. 다음 중 중국 청나라 조경 유적이 아닌 것은? 1. 졸정원, 2. 한수산장, 3. 원명원이궁, 4. 승덕피서산장. 정답은 1번 졸정원입니다. 졸정원은 명나라의 조경 유적으로 소주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중국 정원 문화의 진수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대표적인 조경 유적은 4개가 있는데, 이화원은 청대의 대표작이고 원명원이궁, 승덕피서산장, 한수산장이 있습니다. 29번. 중국 정원을 시대별로 나열할 때 순서에 맞는 것은? 1. 상림원, 온천궁, 사자림, 이화원. 2. 온천궁, 상림원, 사자림, 이화원. 3. 상림원, 사자림, 온천궁, 이화원. 4. 사자림, 상림원, 온천궁, 이화원. 정답은 1번입니다. 상림원은 중국 정원 중에 가장 오래된 한나라 시대의 조경 유적이고요. 다음 온천궁은 당나라의 대표적 이궁이고, 사자림은 석가산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하고 수저우의 4대 명원 중 하나입니다. 원나라의 조경 유적입니다. 이화원은 청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조경 유적입니다. 30번. 다음 중 일본 조경 양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자연풍경식이 발달. 2. 기교와 관상적 가치에만 치중하여 세부적 기술 발달. 3. 태호석을 이용한 석가산 기법 사용. 4. 자연의 사실적인 취급보다 자연 풍경을 이상화하여 독특한 축경법으로 상징화된 표현. 정답은 3번입니다. 태호석을 이용한 석가산 기법은 중국 조경 양식이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 조경 양식입니다. 일본 조경의 특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의 사실적인 표현보다 자연 풍경을 이상화하여 독특한 축경법으로 상징화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일본 정원 양식의 변천 과정으로 맞는 것은? 내용이 많아서 문제는 안 읽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임천식, 회유 임천식, 축산 고산수식, 평정 고산수식, 다정양식, 기천 임천식, 축경식입니다. 일본은 시대별로 조경 양식이 변천해 왔는데, 정원의 중심에 연못과 섬을 만들고 다리를 연결해 주변을 회유하며 감상하는 수법으로 임천식과 회유 임천식 기법이 초기에 발달했고, 실정시대에 들어가서는 나무를 다듬어서 산봉우리를 표현하고 바위를 세워서 폭포수를 표현하고 왕모래로 냇물의 흐름을 표현한 축산 고산수식 기법을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식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왕모래와 바위만을 사용한 평정 고산수식 기법으로 변천되었습니다. 이후에 도산시대에 가서는 예전에 자연 수능적 정원에서 탈피해서 다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박한 멋을 풍기는 다정 양식으로 변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일본의 특징적인 조경 문화가 탄생하는데 자연경관을 그대로 정원에 옮겨놓은 축경식 정원 기법이 탄생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백제시대 정원 유적이 아닌 것은 1. 임유각 2. 국남지 3. 석연지 4. 안압지. 정답은 4번 안압지입니다. 안압지는 통일신라 시대 정원 유적입니다. 백제시대의 주요 유적은 3가지가 있는데 임유각, 국남지, 석연지 3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3번 다음 중 고려시대의 정원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려시대 정원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내원서를 두었다. 2. 강한 대비효과와 사치스러운 양식이 발달하였다. 3.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 대표 사찰로 청평사가 있다. 4. 중국 정원이 모방에서 벗어나 한국적 색채가 나타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중국 정원이 모방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색채가 나타나는 것은 조선시대 조경의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정원의 특징을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강한 대비 효과와 사치스러운 양식, 시각적 쾌감을 주기 위한 관상 위주의 정원이었고 송시대 수법을 모방한 화원과 석가상 기법이 발달하였고 휴식과 조망을 위한 정자가 발달했습니다. 고려시대 정원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내원서가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원 양식이 풍수 지리설에 영향을 받은 시기는 가장 많이 받은 시기는 정답은 4번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정원은 풍수 지리설의 영향으로 토지 선정 시 좌청룡 우백호를 적용하고 손목 식재의 방위와 수종 선택에도 풍수 지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원 양식이 탄생했습니다. 후원은 주택 뒤의 정원 또는 궁궐 내의 정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35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원의 시대적 조성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1번 안압궁, 임유각, 안압지, 문수원, 창덕궁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안압궁은 고구려 평양에 있는 도성 유적입니다. 임유각은 백제, 동성왕 때 경관 조망을 위한 누각이고요. 안압지는 통일신라 시대 신선 서상을 배경으로 해안 풍경을 모사하였고 문수원은 고려시대 청평사 경내에 있는 고려시대의 대표 정원입니다. 창덕궁은 조선 때 태종이 궁궐 안에 정원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서양의 대표적인 조경 양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이탈리아 평면 기하학식 2. 프랑스 노당 건축식 4. 영국 자연풍경식 4. 스페인 고산수식. 정답은 3번 영국의 자연풍경식입니다. 1번의 이탈리아는 노단 건축식 정원 양식이고요. 프랑스는 평면 기하학식, 스페인은 중정식, 파티오식 내향적 공간을 추구했습니다. 37번 다음 중 조선시대 별서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별서 정원에는 국화, 매화, 대나무, 소나무를 사절우라하여 선비들이 즐겨 심었다. 2. 별서 정원에는 수세원, 부영동 원림, 다산초당 원림 등이 있다. 3. 서석지원은 정연방이 경북 영양군에 조성하였다. 4. 별서 정원의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불교 사상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별서 정원은 세속을 피해 은등과 은일의 목적으로 자연의 경승지 등에 지은 소박한 주거지였고요. 은등과 은일은 비슷하고 유사한 의미지만 은두는 유교 사상, 은일은 도교 사상이 배경이 됩니다. 즉, 별서 정원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절우는 유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매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지칭하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심고 가꾸었다고 합니다. 38번 다음 중
조선시대 사대부나 양반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조성한 별서 정원이 아닌 것은 1. 소세원 2. 방화수류정 3. 서석지원 4. 다산초당 원림. 정답은 2번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은 조선 정조 때 수원 화성에 조정을 했고 전시용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소와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자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 정원 4개, 소세원, 부용동 원림, 서석지원, 다산초당 원림 4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9번.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식 정원은 1. 종묘공원 2. 장충당공원 3. 덕수궁 석조전압 정원 4. 창경궁. 정답은 3번입니다. 덕수궁 석조전압 정원 이름은 침상원이고요. 최초의 유럽식 정원입니다. 그 덕수궁 내에 있는 석조전은 최초의 서양식 건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0번. 다음 이슬람 정원 중 아람브라 궁전에 없는 것은 1. 알베르카 중정 2. 사자의 중정 3. 다리아 중정 4. 헤네랄리페 중정. 정답은 4번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2개가 있는데 아람브라 궁전. 이 아람브라 궁전은 4개의 중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중정은 알베르카 중정, 사자의 중정, 다리아 중정, 레아의 중정. 4번의 헤네랄리페 중정은 14세기 초에 그라나다에 조성된 왕의 여름 별궁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1번. 브라운파의 정원을 비판하였으며 휴가든의 중국식 건물 탑을 도입한 영국의 정원가는 1. 험프리 랩턴 2. 조지 런던 3. 윌리엄 챔버 4. 브릿지맨. 정답은 3번 윌리엄 챔버입니다. 윌리엄 챔버는 18세기 영국의 풍경식 정원가로 중국에 다녀와서 동양 정원론을 통해서 중국 정원을 소개하고 휴가든에 최초로 중국식 건물과 탑을 도입했습니다. 브라운파를 비판하고 영국 풍경식 정원의 공허하고 단조로움을 비판하고 중국의 양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라운은 자연 풍경식 정원가로 많은 영국 정원을 수정했고요. 부드러운 기복의 잔디밭과 거울같이 잠잔한 수면, 우거진 나무숲이나 덤불을 정원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42번. 고대 그리스에서 청년들이 체육 훈련을 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던 것은 1. 페릴스틸리움 2. 지스터스 3. 짐나지움 4. 아트리움. 정답은 3번 짐나지움입니다. 짐나지움은 그리스 문화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사회에는 건강한 몸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나체를 뜻하는 단어 짐나움에 어원을 둔 짐나지움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신체 능력을 기르는 과정은 그리스 청년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43번. 조선시대 중엽 이후 풍수설에 따라 주택 조경의 새로이 중요한 부분이 강조된 것은 1. 앞뜰 2. 가운데뜰 3. 뒷뜰 4. 안뜰. 정답은 3번 뒷뜰 후정입니다. 후정. 조선시대에는 풍수 지리 사상의 영향으로 후원 양식이 생겨나고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44번. 보르비 꽁트의 정원과 가장 관련이 있는 양식은 정답은 2번 평면 기하학식. 프랑스 정원의 특징인데요. 평탄한 지형과 풍부한 산림 특성으로 인해서 평면 기하학식 적용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원가로
르노트르가 있는데 르노트르는 16, 17세기 프랑스 평면 기하학식 정원을 완성했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원 보르비 꽁트와 베르사유 궁원 둘 다 르노트르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45번 정토 사상이나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선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극도의 상징성, 자연석이나 모래 등으로 산수 자연을 감상, 극도의 상징성으로 조성된 14, 15세기 일본의 정원 양식은 정답은 2번 고산수식 정원입니다. 일본 실정 시대에 고산수식 정원이 생겨났는데 고도의 상징성과 추상성, 돌이나 모래로 바다나 계류를 나타내고 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식물을 사용한 축산 고산수식 정원이었고 이후에는 식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왕모래와 바위만을 사용한 평정 고산수식 정원 기법입니다. 46번 다음 중 스페인의 파티오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1. 물 2. 원색의 꽃 3. 텍체 타일 4. 짙은 녹음 1, 2, 3, 4번 다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물입니다. 스페인은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이 절충돼서 나타나고 이슬람 영향으로 인해서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원 가운데에 연못, 호수, 분수 등을 두어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이 스페인 정원 양식의 특징입니다. 47번 일본의 정원 양식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5세기 후반에 바다의 경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정원 소재로 왕모래와 몇 개의 바위만으로 정원을 꾸미고 식물을 일체 쓰지 않았다. 정답은 3번 평정 고산수 양식입니다. 48번 중국 옹정제가 제의전 하사받은 별장으로 중국의 영국식 정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은 1. 승덕피소산장 2. 원명원 3. 이화원 4. 환수산장 정답은 2번 원명원입니다. 옹정제는 청나라의 5대 황제로 청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명 원희궁은 동양 최초의 성냥식 기법을 도입한 건축물입니다. 49번 이집트 하대의 상징 식물로 여겨졌으며 연못에 식대되었고 식물의 꽃은 즐거움과 승리를 의미하며 신과 사자에게 바쳐졌었다. 이집트 건축의 주두 양식에도 사용되던 이 식물은 1. 자스민 2. 무화과 3. 파피루스 4. 아네모네 정답은 3번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파피로스, 라틴어로는 파피루스라고 하고 고대에는 이집트의 무성에서 하이집트 지방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번 일본 고산수식 정원의 요소와 상징적인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나무 폭포 2. 연못 바다 3. 왕모래 물 4. 바위 산봉우리 정답은 3번입니다. 고산수식 정원은 일본의 특징적인 정원 문화의 중에 하나고요. 극도의 상징화와 추상적인 표현 기법을 썼고 모래는 물의 흐름이나 바다를 상징하고 나무는 산봉우리를 상징하고 암석, 바위는 폭포 또는 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중국 정원의 양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은 1. 유교사상 2. 신선사상 3. 풍수지리사상 4. 음양오행사상 정답은 2번 신선사상입니다. 중국 정원이 상징적이고 사회주의적 표현은 신선사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정원 양식입니다. 52번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별장이 아닌 것은 1. 빌라 토스카나 2. 라우렌티아나 3. 감베라이아 4. 아드리아나 정답은 3번입니다. 고대 로마의 자연환경은 여름에 몹시 더워서
구릉지에 빌라가 발달했고 대표적인 빌라로 토스카나, 라우렌티아나, 아드리아나가 있습니다. 3번의 빌라 감베라이아는 17세기 이탈리아적 색채가 가장 짙은 정원 중 하나입니다. 53번 미국 식민지 개척을 통한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유지 중심으로 정원 양식이 공공적인 성격으로 전환하는 계기에 영향을 끼친 것은 1. 스토우 정원 2. 보르비공트 정원 3. 스토어헤드 정원 4. 버켄헤드 공원. 네, 정답은 4번 버켄헤드 공원입니다. 19세기 영국은 사적인 조경에서 공적인 조경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요. 버켄헤드 파크는 1843년 조셉 팩스턴에 의해 설계되어서 조성이 되었고 시민의 힘으로 설립된 최초의 공원이고 미국의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 공원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54번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1. 르 노트르 2. 브리지맨 3. 브라운 4. 조지 런던. 정답은 1번 르 노트르입니다. 프랑스 정원은 평탄한 지형과 풍부한 산림 특성으로 평면기하학식 조경 기법이 발달했고 르 노트르는 16세기, 17세기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을 완성하였고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르비공트와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5번 다음 후원 양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한국의 독특한 정원 양식 중의 하나이다. 2. 건물 뒤 경사지를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장대석을 앉혀 평지를 만들었다. 3. 궤석이나 세심석 또는 장식을 겸한 굴뚝을 세워 장식하였다. 4. 경주, 동흥과 월지, 교태전 후안의 아미산원, 남원시 광안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후원 양식은 한국의 독특한 정원 양식으로 풍수 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사지를 활용한 화개에는 궤석이나 세심석 또는 굴뚝을 세워서 장식을 했습니다. 4번의 내용 중에 경주에 있는 안압지는 통일신라 시대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한 해안 풍경을 모사한 정원으로 후원 양식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6번 계단, 폭포, 분수, 물무대, 동굴, 정원 극장 등이 많이 나타나는 정원은 1. 이탈리아 2. 스페인 3. 프랑스 4. 영국. 정답은 1번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경사지를 이용한 노단 건축식 정원으로 계단, 폭포, 물무대, 분수 등 물의 취급이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중정식 정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1. 토피어리 2. 색채 타일 3. 동물 조각품 4. 수렵장. 정답은 2번 색채 타일입니다. 중정식은 스페인의 정원 양식으로 파티오 중심의 내향적인 공간을 추구했고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번 이탈리아의 노단 건축식 정원,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 등은 자연 환경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서 발생한 것인가? 1. 기후 2. 토지 3. 지형 4. 식물. 네, 정답은 3번 지형이죠. 이탈리아는 지형과 기후로 인해서 구릉지와 산악지형을 중심으로 정원이 발달했고 프랑스는 평탄한 지형과 풍부한 산림으로 평면적 대칭과 기하학적인 문양의 독특한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9번 정원 요소로 증검돌, 물통, 세수통, 석등 등의 배치를 중시하던 일본의 정원 양식은 1. 다정원 2. 신전조 정원 3. 축산 고산수 정원 4. 평정 고산수 정원. 정답은 1번 다정원입니다. 일본 도산시대의 다정원은 다시를 중심으로 한 소박한 분위기의 소정원으로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해서 물통, 세수통, 석등, 디딤돌, 돌그릇의 샘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60번 다음 중 창경궁과 관련이 있는 건물은 1.
만춘전 2. 낙선제 3. 함화당 4. 사정원. 정답은 2번 낙선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궁궐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모두 알 수는 없고 1번과 3번, 4번 만춘전, 함화당, 사정원은 경복궁에 있는 건물이고요. 낙선제는 1847년 조선 헌종의 서재 겸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낙선당이었었고 상경궁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홈페이지 가면 관람 안내문에 보면 그 시설이 약도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1번. 스페인에 현존하는 이슬람 정원의 형태로 유명한 곳은 1. 바그 2. 아람브라 궁전 3. 베르사유 궁전 4. 에스테장. 정답은 2번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스페인은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이 절충되어서 나타나고 파티오 중심의 내향적 공간을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아람브라 궁전과 제네랄리페 2궁이 있는데 아람브라 궁전은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이슬람 문화의 꽃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2번. 조선시대 정원 중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유이주 다산초당 2. 정약용 운조루 3. 양산보 서석지원 4. 윤선도 부용동 정원. 정답은 4번 윤선도의 부용동 정원입니다. 부용동 원림은 윤선도가 전남 완도 독일 때 조성했고 1번의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 조성하였고 2번의 운조루는 유이주가 전남 구리에 조성한 개인 주택 정원이고 3번의 서석 지원은 정영방이 경북 영양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인도의 정원 양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도의 정원은 물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였다. 2. 짙은 색채를 가진 화해류와 향기로운 과수를 많이 식재하였다. 3. 서구 정원의 영향을 받은 회교풍의 정원 양식이 특징이다. 4. 일본이나 한국 등 동양과 같은 풍경식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인도의 정원은 풍경식 정원이 아니라 정형식 정원이고요. 무굴 인도는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계와 목욕, 종교적 행사에 이용되었고 녹음수를 중시했습니다. 서구 정원의 영향을 받은 회교풍의 정원 양식이 특징입니다. 정원은 물과 시원한 그늘 그리고 열대성 식물과 꽃과 과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번. 그리스 시대 공공건물과 주랑으로 둘러싸인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무덤의 전시를 가리키기도 했던 곳은 1. 포rum 2. 테라스 3. 빌라 4. 에스테장. 정답은 1번 포rum입니다. 그리스의 아고라가 로마 시대의 포rum으로 변천되었고 포rum은 무덤의 전시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고 로마 군대에서는 진영의 정문 옆에 있는 개활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번. 영국 버킹엄의 스토우원을 설계하고 정원부지의 경계선에 도랑을 파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하하 기법을 적용한 사람은 1. 켄트 2. 햄프리 랩턴 3. 브리치맨 4. 챔버. 정답은 3번 브리치맨입니다. 영국의 브리치맨은 스토우원에 하하 기법을 최초로 도입했고 하하 기법은 담을 설치할 때 도랑이나 계곡 속에 설치해서 경관을 감상할 때 물리적 경계 없이 전환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동양의 착용과 유사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침입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 회교 문화에 영향을 입어서 독특한 정원 양식을 보이는 곳은 1. 이탈리아 정원 2. 영국 정원 3. 스페인 정원 4. 프랑스 정원. 정답은 3번 스페인 정원이죠. 스페인은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이 절충되어서 나타납니다. 파티오 중심의 내향적 공간을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아람브라 궁전과 제네랄리페 2궁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7번. 일본에서 고산수 수법이 가장 크게 발달했던 시기는 1. 도산시대 2. 평안시대 3. 명치시대 4. 무르마치 시대.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죠. 정답은 4번 무르마치 시대입니다. 일본의 실정시대 또는 무르마치 시대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고산수 정원 수법이 발달한 시기입니다. 초기에는 식물을 사용한 축산 고산수식 수법이었고 이후에는 초감각적인 경지로 식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평정 고산수식 기법으로 변천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중국식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실주의보다는 상징적 척추가 주를 이루는 사회주의에 입각하였다. 2. 유럽의 정원과 같은 정형식 수법이 발달하였다. 3. 경관의 조화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4.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인위적으로 암석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였다. 정답은 2번이죠. 중국식 정원은 유럽처럼 정형식이 아니라 자연 풍경식 정원입니다. 쉬운 문제라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사대부나 양반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 즐기던 별서 정원이 아닌 것은 1. 서석지원 2. 부용동 정원 3. 이화원 4. 소세원. 정답은 3번 이화원입니다. 이화원은 중국 청나라의 대표적인 정원 건축물입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 4개가 있는데 4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세원, 부용동 원림, 서석지원, 다산초당 원림. 이렇게 4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0번. 정원 개조 전후의 모습을 스케치하여 의뢰인에게 보여줌으로써 비교와 이해를 쉽게 한 영국의 조경가는 1. 험프리 랩턴 2. 움스테드 3. 윌리엄 챔버 4. 브릿지맨. 정답은 1번 험프리 랩턴입니다. 험프리 랩턴은 영국 풍의적식 정원을 완성하였고 정원 개조 전의 모습과 개조 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스케치 모음집 레드북을 제공하였습니다. 71번. 중국 송나라 시대의 수법을 모방한 화원과 석가산, 북악 등이 많이 나타난 시기는 1. 백제시대 2. 신라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정답은 3번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대비 효과와 사치스러운 양식, 시각적 쾌감을 주기 위한 관상 위주의 정원이었고 송나라 시대의 수법을 모방한 화원과 석가산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번. 조선시대 각 정원과 지역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운조루 전남 강진 2. 다산 초당 경북 영양 3. 부용동 정원 전남 구례 4. 소세원 전남 담양. 정답은 4번 소세원 전남 담양입니다. 소세원은 양산도가 전남 담양에 조성하였고 부용동 원림은 윤선도가 전남 안도 독일도에 조성하였고 서석지원은 정영방이 경북 영양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산초당 원림은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 조성하였습니다. 78번. 움베르트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건축 양식은 무엇인가? 1. 바로크 양식 2. 베르사유 양식 3. 평명기하학식 4. 고딕 양식. 정답은 1번 바로크 양식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은 움베르토 에코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면서 데뷔작이고 20세기 최대의 문제작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1327년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살인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정원 양식은 노단 건축식과 바로크 양식이고 소설의 배경인 멜크스도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근에 세워진 바로크 양식의 건물입니다. 기출문제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정원 양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석가산 2. 화원 3. 포석정 4. 격구장. 정답은 3번 포석정입니다. 포석정은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물이고요.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한 대비 효과와 사치스러운 양식, 시각적 쾌감을 주기 위한 관상 위주의 정원이었고, 만월대 궁원에는 귀영각, 격구장, 화원, 석가산 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스페인 정원 양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색채 타일 2. 분수 3. 대리석과 벽돌 4. 비스타. 정답은 4번입니다. 비스타 기법, 통경성 기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의 정형식 정원 양식이고요. 특히 프랑스의 평면 기하식 정원에서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로 서양 조경의 특징입니다. 스페인의 정원 양식은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이 절충되어서 나타나고요. 이슬람의 영향으로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정원 가운데에는 연못, 호수, 분수 등을 두어서 물이 흐르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6번. 중국 조경의 시대적 연결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원나라 온천궁 2. 명나라 이화원 3. 송나라 만세산원 4. 청나라 졸정원. 정답은 3번 송나라 만세산원입니다. 만세산원은 송나라의 건축물로 태호석을 쌓아서 설계하였고 석가산의 시토입니다. 1번의 온천궁은 당나라의 대표적 이궁이고 2번의 이화원은 청나라의 대표적이며 졸정원은 명나라의 건축물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은 어느 시대 정원에 관한 것인가? 1. 석가산과 원정, 화원이 특징이다. 대표적 유적으로 만월대 청평사 문수원 등이 있다. 휴식과 조망을 위한 정자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송나라의 영향으로 화려한 관상 위주의 이국적 분위기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정답은 3번 고려죠. 보기에 있는 내용은 모두 고려시대 정원의 특징입니다. 고려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대비효과, 사치스러운 양식, 시각적 쾌감 위주의 관상 위주 정원 기법이 발달한 시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8번. 조선시대 궁궐이나 상류주택 정원에서 가장 독특하게 발달한 공간은 1. 전정 2. 후정 3. 주정 4. 중정. 조선시대 하면 당연히 후정이죠. 조선시대는 풍수 지리설의 영향으로 택지 선정에 제약을 많이 받았고 후원식과 화계식이 발달했습니다. 다음 79번입니다. 다음 중 일본의 축산 고산수 정원수법이 아닌 것은 1. 왕모래로 냇물을 표현하였다. 2. 낮게 솟아올라 잔잔하게 흐르는 분수를 만들었다. 3. 나무를 다듬어서 산봉우리를 상징하였다. 4. 바위를 세워 폭포를 상징하였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분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축산수 정원수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물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0번. 영국 튜터 왕조에서 유행했던 화단으로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화단을 여러가지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획 짓는 것은 1. 매듭화단 2. 기식화단 3. 카펫 화단 4. 경제 화단. 정답은 1번 매듭화단입니다. 매듭화단은 영국 정형식 정원의 특징 중 하나이고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화단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획한 화단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1번. 조선시대 정원 양식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1. 유교사상 2. 정토사상 3. 음양오행설 4. 신선사상. 정답은 2번 정토사상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사회로 정토사상, 불교사상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2번. 다음 중 신선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해안 풍경을 묘사한 통일신라 시대 정원은 1. 국남지 2. 석연지 3. 안압지 4. 포석정. 안압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안압지, 동궁과 벌지는 신선 사상을 배경으로 한 해안 풍경을 묘사한 정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3번. 서울 종로구에 파고다 공원을 설계한 사람은 1. 브라운 2. 스티븐 3. 윌리엄 4. 암허스트. 정답은 1번 브라운입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탑골 공원은 고종 34년에 영국인 브라운이 설계한 건축물이고요. 1920년에는 파고다 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84번. 일본의 정원 양식으로 여행, 취미의 결과 얻어진 풍경의 수목이나 명승고적, 폭포, 호수, 명산 계곡 등을 그대로 정원에 축소시켜 감상하는 정원 기법은 1. 평정고산수식 2. 축경식 3. 다정원 4. 회유임천식. 정답은 축경식 정원이죠. 일본의 축경식 정원은 자연 경관을 그대로 정원에 옮기는 수법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5번. 다음 보기와 같은 특징이 반영된 정원은 1. 지역마다 재료를 달리한 정원 양식이 생겼다. 전물과 정원이 한 덩어리가 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오타가 났는데 전물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건물과 정원이 한 덩어리가 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기하학적인 무늬가 그려져 있는 원로가 있다. 적용 수법이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영국 2. 인도 3. 중국 4. 프랑스 정원. 정답은 중국 정원이죠. 중국 정원의 특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번. 고려시대 궁궐내에 조경을 담당하던 관청은 1. 내원서 2. 장원서 3. 상림원 4. 화림원. 정답은 1번 내원서입니다. 궁궐내에 조경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고려시대에는 내원서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장원서와 상림원이 있었습니다. 4번의 화림원은 중국 남독조 시대의 궁원의 이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전통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선사당의 근거를 두고 여기에 음양오행설이 가미되었다. 2. 연못의 모양은 조릉박형, 마음심자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3. 네모진 연못은 땅, 즉 음을 상징하고 있다. 4. 둥근 섬은 하늘, 즉 양을 상징하고 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연못의 모양은 조릉박형, 마음심자형이 아니라 방지방도형이나 방지원도형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방지방도형은 네모난 연못의 네모난 섬을 상징하고요. 방지원도는 네모난 연못의 둥근 섬을 상징합니다. 방지방도형으로 조성된 건축물로 구용동 원림, 활래정 지원, 경회루가 있고요. 방지원도형으로 조성된 건축물로 다산초당 원림이 강진해 있습니다. 섬이 없는 경우는 방지무도형이라고 하고 경북 영양의 서석지원이 방지무도형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방지에는 섬이 1개 또는 2개, 3개가 있습니다. 네모난 연못의 방지는 땅을 상징하고 그 속에 있는 둥근 섬인 원도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8번. 다음 중 동양식 정원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음양오행설 2. 신선사상 3. 자연숭배사상 4. 인문중심사상. 정답은 4번 인문중심사상입니다. 인문중심사상은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의 정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 정원은 자연숭배사상과 더불어서 음양사상, 삼재사상, 풍수사상, 유교의 육아사상, 불교의 불가사상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9번. 옛날 서사도를 근간으로 은일사상이 성행했던 시기는 1.
고구려, 2. 통일신라, 3. 고려, 4. 조선시대. 정답은 4번 조선시대입니다. 여기서 처사도의 처사는 조선시대에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 살림에 붙여 사는 선비, 초야에 묻혀 지내는 지식인을 처사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서 건축과 정원은 은일 사상이 반영된 조경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0번. 정신세계의 상징화, 인공적인 기교, 관상적 가치에 가장 치중한 정원에 가까운 것은 1. 중국 정원, 2. 일본 정원, 3. 한국 정원, 4. 인도 정원. 정답은 당연히 일본 정원이죠. 일본 조경의 특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자연 풍경을 이상화해서 고도의 상층화된 모습을 표현하였고 기교와 관상적 가치에 치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1번. 다음 중 창덕궁 후원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1. 향원지, 2. 주합루, 3. 옥류천, 4. 부용지. 정답은 1번 향원지입니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향원지는 경복궁 후원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창덕궁 후원에는 부용지, 애련지, 영경당, 존덕정, 옥류천, 주합루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외우긴 어렵고요. 그냥 읽어보시고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은 국가유산청 국농유적본부 관남 안내문에 있는 그림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2번. 통일신라 시대의 안압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못의 남쪽과 서쪽은 직선형이고 북쪽은 굴곡이 있는 해안형이다. 2.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한 해안 풍경을 묘사하였다. 3. 연못에는 3개의 섬이 있는데 이미전의 동쪽에 가장 큰 섬과 작은 섬이 위치한다. 4.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가 한 군데 모여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입구가 한 군데 모여있다가 아니라 입수구는 동쪽과 서쪽의 호안이 만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출수구는 북쪽 호안에 있습니다. 1번에 연못의 남쪽과 서쪽은 직선형이고 북쪽은 굴곡이 있는 해안형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위성사진을 떠놓은 건데요. 연못의 남쪽과 서쪽은 직선형이다. 예, 맞죠. 직선형이죠. 그리고 북쪽은 굴곡이 있는 해안형이다. 예, 굴곡이 있습니다. 다음, 신서사상을 배경으로 해안 풍경을 묘사하였다. 예,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못에는 3개의 섬이 있는데 1개, 2개, 3개 섬이 있습니다. 있는데 임해전의 동쪽에 가장 큰 섬과 작은 섬이 위치한다. 임해전이 이쯤에 있고요. 임해전의 동쪽에 큰 섬과 작은 섬이 위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3번. 다음 중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 주택정원에서 볼 수 없는 것은 1. 아트리움, 2. 페리스틸리움, 3. 포rum, 4. 지스터스. 정답은 3번 포rum이죠. 포rum은 로마의 광장이고 집회와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주택정원의 가장 큰 특징인 3개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1중정, 2중정, 3중정 이렇게 해서 아트리움, 페리스틸리움, 지스터스 이 3가지 공간 구성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4번. 우리나라에서 처음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 인구 증가로 인해 놀이, 휴게시설의 부족 해결을 위해 2.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3. 고속도로, 댐 등 각종 경제 개발에 따른 국토의 자연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4. 공장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다 그럴듯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 개발로 국토의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자연 경관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5번. 다음 중 중국의 시대별 정원 연결이 틀린 것은 1. 한나라 상림원 2. 송나라 환수산장 4. 명나라 졸정원 4. 청나라 원명 원희궁. 정답은 2번 청나라 환수산장입니다. 환수산장은 청나라의 조경 유적이고요. 정원의 명인 과유량이 태호석으로 석가산을 조정했습니다. 16번. 일본 정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수미상과 오교 정원을 만든 사람은 1. 몽창국사 2. 노자공 3. 풍신수길 4. 소굴원주. 정답은 2번 노자공입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아스카 시대 백제인 노자공이 612년 일본 정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수미상과 오교 정원을 축조했다는 조경에 관한 최고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7번. 16세기 무굴 제국의 인도 정원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 클로이스터 2. 아람브라 궁원 3. 바로크 양식 4. 타지마할. 정답은 4번 타지마할이죠. 무굴 인도는 물과 녹음수를 중시했고 대표적인 건축물로 바그와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8번. 다음 중 실용성과 자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태의 조경 양식은 1. 정형식 2. 자연식 3. 절중식 4. 기하학식 조경. 정답은 3번 절중식 조경입니다. 절중식 조경은 실용성과 자연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원이고 자연풍경식과 정형식을 절충한 양식입니다. 99번. 우리나라 정원의 역사적인 조성 순서가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3번 국남지, 안압지, 만월대, 소세원입니다. 국남지는 백제 무왕 때 유적이고요. 안압지는 통일신라, 만월대는 고려의 궁궐 정원이었고 평양의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세원은 조선 양산부의 별서 정원입니다. 100번. 우리나라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67년 공원법이 처음 등장하였다. 1973년 대학에 조경학과가 신설되었다. 1950년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4번. 경제생활 개발에 따른 국토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조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1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식물원 2. 화장실 3. 야외극장 4. 분수. 정답은 2번 화장실입니다. 공원 시설물의 종류가 있는데요. 조경시설, 휴게시설, 유의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화장실은 편익시설이고요. 주차장, 매점, 화장실은 편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102번. 다음 중 자연공원법으로 지정되는 공원이 아닌 것은 1. 도립공원 2. 지질공원 3. 역사공원 4. 구립공원. 정답은 3번 역사공원입니다.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방제공원 등은 공원 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공원이고요. 나머지 도립공원, 지질공원, 구립공원 등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공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이탈리아 조경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별장이 구릉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정원의 주류는 노단식 2.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고 정면의 한 점으로 모이도록 구성하였다. 3. 노단과 도단은 계단과 경사로에 의해 연결하였다. 4. 축선을 강조하기 위해 원로의 교점이나 원점에 분수 등을 설치하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고 정면의 한 점으로 모이도록 구성하였다. 이 내용은 프랑스의 비스타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자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묘지 정원을 조성한 고대 정원은 1. 이집트 2. 그리스 3. 스페인 4. 페르시아 정원. 정답은 1번 이집트 정원입니다. 이집트의 묘지 정원은 이집트인의 내세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무덤 앞에 영혼의 휴식처를 꾸며주기 위해서 묘지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중심에 방영의 연못과 사방으로 세 겹의 수목을 열식으로 식대를 했습니다. 105번. 다음 중 조선시대의 정원과 조성한 사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정약용 운조루 2. 유이조 부용동 정원 3. 윤선도 다산초당 4. 양산보 소세원. 정답은 4번 양산보의 소세원입니다. 1번의 운조루 정원은 유이주의 개인주택 정원이고요. 전남 구례에 있고, 부용동 정원은 윤선도가 전남 안도 보길도에 조성하였고,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중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조경유적이 아닌 것은 1. 포석정 2. 안압지 3. 안학궁 4. 동궁과 월지. 정답은 3번 안학궁입니다. 안학궁은 고구려의 도성 유적이고 평양의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조경 유적으로 동궁과 월지, 즉 안압지, 포석정 복수도가 있습니다. 107번. 다음 중 중국의 시대별 정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당나라 운천궁 2. 원나라 졸정원 3. 청나라 상림원 4. 송나라 숭덕피서산장. 정답은 1번 당나라 온천궁입니다. 온천궁은 당의 대표적 이궁이고요. 2번의 졸정원은 명나라의 정원이고 상림원은 한나라의 중국 정원 중 가장 오래된 정원입니다. 숭덕피서산장은 청나라의 정원입니다. 108번. 다음 중 경복궁 내 자경점 꽃담 벽화 문양에 표현되지 않은 식물은 1. 산수유 2. 매화나무 3. 국화 4. 석류나무. 정답은 1번 산수유입니다. 경복궁 내에 있는 자경전은 대비전 중의 하나로 고종의 양어머니 신정왕후 조씨가 머물던 곳입니다. 대비의 만수무각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내벽에는 만수의 문자와 꽃무늬로 장식하고 외벽에는 거북문, 매화나무, 대나무, 천도복숭아, 국화, 모란, 석류가 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09번. 다음 중 스페인 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바닥에는 색채 타일을 이용하였다. 2. 규모가 웅장하다. 3. 기하학적인 터 가르기를 한다. 4. 정형식 정원 양식이다. 2. 규모가 웅장하다. 스페인 정원은 내향적 공간을 추구했기 때문에 규모가 웅장하다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이 절충되어서 나타나고 파티오, 중앙정원 중심의 내향적 공간을 추구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정원수는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녹음수를 많이 사용, 신성시하며 사자를 이 그물 아래 쉬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1. 시카모어 2. 버드나무 3. 장미 4. 파피루스. 정답은 1번 시카모어입니다. 시카모어는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정원수이고 시카모어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시카모어입니다. 111번.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1. 어린이공원 2. 문화공원 3. 방제공원 4. 도시농업공원. 정답은 1번 어린이공원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분류할 때 생활권 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이 있는데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이고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은 주제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112번.
다음 중 이탈리아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아실 것 같은데 정답은 2번 노단 건축식입니다. 일본 이탈리아의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노단 건축식 정원이고 1번의 중정식은 스페인, 3번의 평면기하식은 프랑스, 그리고 자연풍경식은 동양의 정원 양식입니다. 1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원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 만월대, 2. 소세원, 3. 서석지원, 4. 안압지. 정답은 4번 안압지입니다. 안압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신선사상이 반영된 조경 유적이고요. 만월대는 고려시대 궁궐정원이고 소세원과 서석지원은 조선의 들서정원입니다. 114번 다음 중 중국 정원이 가장 중요한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 조화, 2. 대칭, 3. 대비, 4. 반복. 당연히 3번 대비이죠. 중국 조경의 중요한 특색은 자연 경관을 주유로 삼지만 경관의 조화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15번 다음 중 중국 최초의 서양식 정원으로 알려진 곳은? 1. 이화원, 2. 원명 원희궁, 3. 졸정원, 4. 온천궁.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아시겠죠? 2번의 원명 원희궁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서양식 정원 원명 원희궁, 청나라의 조경 건축물입니다. 116번 다음 중 18세기 험프리 랩턴에 의해 완성된 영국의 정원 수법은? 1. 평면기하학식, 2. 사의주의 자연풍경식, 3. 사실주의 자연풍경식, 4. 노단 건축식. 정답은 3번이죠. 사실주의 자연풍경식. 여기서 2번의 사의주의 자연풍경식은 중국 정원의 특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미국 최초의 도시공원과 국립공원이 맞게 연결된 것은? 1. 센트럴파크 옐로스톤, 2. 센트럴파크 요세미티, 3. 버켄헤드파크 그랜드 캐넌, 4. 버켄헤드파크 조슈아 트리. 정답은 1번 센트럴파크와 옐로스톤입니다. 센트럴파크는 미국 도시권의 효시로 남북으로 4.1km, 동서로 0.83km 규모로 옴스테드와 부호가 설계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1872년 지정이 되었고 미국 와이오밍주와 몬태나주, 아이다호주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입니다. 118번 우리나라 한옥은 공간상 사랑채 분리로 사랑마당 공간이 생겼는데 이 사랑마당 공간에 분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은? 1. 유교, 2. 불교, 3. 풍수지리사상, 4. 도교사상. 정답은 1번 유교사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주택에 유교생활 방식이 반영이 되면서 사랑채, 안채, 행랑채 등으로 생활 공간이 분화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9번 다음 중 조선시대 민간 정원과 지역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부용동 원림 구례, 2. 성교장 강릉, 3. 운주로 담양, 4. 서석지원 완도. 계속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정답은 2번 성교장 강릉입니다. 1번의 부용동 원림은 전남 완도 보길도에 있고 3번의 운조로는 전남 구례에 있고 서석지원은 경북 영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0번 다음 중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심고 가꾸었던 사저루에 해당하는 식물이 아닌 것은? 1. 매화, 2. 소나무, 3. 국화, 4. 난초. 정답은 4번 난초입니다. 사절우, 사절우는 유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매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지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군자는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4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경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파트 1 조경의 개념과 동서양의 조경 양식에 대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번째 조경 계획과 설계 과목에서 핵심 이론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올라오면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